201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요거 32쪽에 교과서 개념학습 32쪽에 인문지문입니다. 인문지문 일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일탈이 뭡니까? 일탈.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쭉 해오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게 일탈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계속 시간 맞춰서 오다가 뭐 어떤 날에 딱 지각을 했어. 이제 그게 일탈이 되는 거지. 그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일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 일탈 그 설명하는 거지. 이거 막 뭐 유전자 문제인가 아니면 뭐 두개골 문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접근해오고 요 밑에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접근해요. 사회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이제 개인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뭐 개인의 어떤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쭉 이제 뭐 60대 70대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뭐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학을 뭐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서 졸업하고 취직해가지고 뭐 돈 좀 더 벌어가지고 뭐 결혼해가지고 그 애도 낳고 그 다시 또 그 애를 다시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또 걔가 또 그 애 다시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회 규범이나 행위들이 쭉 행위 양식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왔는데, 그게 막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막 사회 혼란, 그러니까 뭐 남녀간의 갈등, 막 결혼 생활이 안 좋은 것 같다, 막 그런 거 막 선전하고 광고하고 그런 거 막 TV에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 보고 나 결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남자랑 여자랑 계속 싸우고 갈등 나고, 그죠? 그걸 자꾸 부추기는 세력이 있죠. 남녀간의 갈등을 자꾸 부추기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식이 돼가지고 그 언론까지도 거기 막 빨려 들어가는 거야. 거기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남녀간에 싸우고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가 상실되는 바람에, 응? 그러니까 뭐 어떤 규범들이 사라지고, 그죠? 어떤 뭐 일반적으로 쭉 내려오던 어떤 뭐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어떤 과정들 그런 게 다 무너졌다. 그게 이제 아노미다. 그러니까 아노미의 원인은 어떤 개인 자체의 어떤 어떤 뭐 가치와 어떤 목표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보는 거고, 그죠? 그 이제 머튼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아노미는 목표와 수단이 이제 괴리된 상태다. 이거 어떤 뭐 목표가 있는데 내가 뭐 뭐 취직하고 결혼해서 이제 애도 낳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목표가 있는데 수단이 안 돼. 수단이 제도적 수단이 안 받쳐줘. 그 옛날에는 막 그 한 60세 70년대 이때는 막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막 성장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대기업에 막 쉽게 들어가고 뭐 삼성 뭐 현대 뭐 LG 이런 거 막 골라서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제 그랬는데 요즘 사회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취직이 쉽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고 또 집값도 너무 올랐어, 그죠? 그러니까 뭐 자꾸 포기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원인이 뭐냐? 개인의 어떤 그 삶의 목표가 상실하게 된 게 아니라 사회 탓이다, 사회 탓, 그죠? 사회 구조적인 한계다, 이것 때문이다. 이런 거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목표가 있고 어떤 그 목표를 이루려면 또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다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괴리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뭐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이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뭐 반역 이런 거 설명하는 거 합니다, 그죠? 예,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이거 생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한데 실패했죠. 그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유전 가계도 쭉 조사해보고 뭐 두개골 모양 이런 거 유전적으로 뭐 그런 거 조사해봤는데 뭐 좀 부족해.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증거가 없어. 증거가 좀 부족해. 그래서 이제 덮은 겁니다. 모르지, 이게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그죠? 연구가 좀 많이 되면 이게 맞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생물학적으로 했는데 실패가 됐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으로 연구했는데, 이건 이제 디르켐은 조금 이제 개인 탓, 개인 탓으로 이제 그 일탈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머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 탓이다. 사회 탓 때문에 이제 그 아노미가 일어나고, 그 아노미 때문에 이제 일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성 그래요, 그죠? 생물학적 연구, 사회학적 연구에서 이제 개인 탓, 그다음 요건 이제 사회 탓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우선 그렇고, 그다음 문제를 보게 되면 어렵지 않죠. 뭐 기억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이 뭐냐면은 머튼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내용 일치겠네. 내용 일치고 5번 같은 경우 추론 요소가 조금 들어가네요, 그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따가. 2번도 이제 적용 추론이죠. 적용 추론인데 뭐 1960년 70년대 이때 이제 그 장발 단속하는 거, 짧은 치마 단속하는 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뭐 요 예보다는 조금 이제 단발령 여기 좀 낫지 않나? 조선에 이제 그 단발령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머리를 좀 짧게
머리를 자르면 큰일 나는 걸로 봤죠, 그죠? 왜 효도를 안 하냐? 머리를 자르면 안 되지. 이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단발령이 내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머리를 잘라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이전까지는 머리를 자르는 게 불법이었고, 이 후로부터는 이제 머리 자르는 게 합법이죠, 그죠?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죠? 그거 달라진다. 뭐 이해보다는 요게 얘가 낫지 않나? 일부러 또 이런 예를 하는 건가? 뭔가 좀 뭐 군사 정권, 뭐 독재 정권 이런 거 좀 비판하려고 그런 건가? EBS가 조금 그런 게 있죠, 그죠? 봅시다. 본문 봅시다. 일단 일탈은 대개 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서 어긋나는 행위. 그죠? 이해되죠? 이건 뭐 일반적인 어떤 규범 양식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시각에 오다가 하루 딱 늦은 거야. 일탈이죠. 그죠? 그런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 이건 뭐 완전 로봇처럼 꼭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약간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탈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좀 세게 일탈한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그럼 범죄지. 그죠? 어디까지를 일탈로 볼 것인가? 분명하지 않대. 동일한 행위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어떤 뭐 생활 행위 양식에 따라서 일탈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요 뭐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0년, 70년대 요때 막 경제가 확 발달할 때 그때 짧은 치마, 장발 이런 것들은 이제 퇴폐다. 하지 마라. 라고 하던 때가 있었죠. 요거는 실질적으로 연행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죠? 불법이었죠. 그죠? 요런 건 이제 그 동일한 행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장발이든 뭐 짧게 하고 다니든 뭔 상관이야. 뭐 그런데 그죠? 상관이 자유시대죠. 그죠? 근데 지금 그죠? 자유롭게 이제 하는데 어쨌든 요때는 이제 자유를 못하게 했다. 그죠?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였다. 그죠? 이때는 이제 동일한 행위, 머리를 기르는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좀 불법인 시대. 예, 그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자르든 길든 뭐 상관없는 어떤 그런 거죠. 이때 이제 불법이었다. 그죠? 이때는 불법, 지금은 합법. 그죠? 또 이제 마찬가지고 조선의 단발령을 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단발령이 내리기 전에 이제 머리 자르는 게 불법. 그죠? 단발령 내린 후에는 머리 자르는 게 합법. 그죠? 이래 보는 겁니다. 꼭 예를 들어도 꼭 이런 예를 듭니다. 그죠? 일부러 좀 막 이렇게 자유억압 받는 시대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딱 예를 들죠. 봅시다. 하여튼 이런 어떤 동일한 행위를 하더라도 어떨 때는 합법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불법일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얘기다. 그 전체적으로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당시에 따라서 이제 일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일탈 가운데서 법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국가가 강제력이 가해지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일탈이 너무 세가지고 야 이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네? 야 그러면 이제 그 국가가 그거 하지 마라고 하겠죠. 난 막 과자 내가 먹고 싶어. 그래갖고 막 슈퍼에 가가지고 좀 마트 가가지고 막 먹어.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범죄죠, 범죄. 그죠? 이거 그거 이제 일탈이라고 하도 그럼 일탈인데 그냥 봐주자. 그거 안 되죠. 불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범죄다. 그죠? 범죄에 관한 규정 역시 이제 가변적이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머리를 조선시대 단발령 이전에는 머리 자르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죠?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단발령 이후에는 머리 자르는 게 합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1960, 70년대 이때는 짧은 치마나 머리 장발은 안 된다. 불법이다. 라고 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머리 자르고 뭐 짧은 치마 입고 다니든 뭔 상관이야. 그죠? 합법입니다. 그죠? 범죄에서도 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가변적이다. 그죠?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일탈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사회학적으로 일탈을 설명할 거예요. 봅시다.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일탈을 설명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들은 뭐 주로 생물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일탈 중에 특히 이제 범죄와 관련해가지고 일탈 간단한 일탈 말고 좀 세게 일탈을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 그게 범죄죠. 그죠? 그런 걸 좀 연구를 해봤어. 그죠? 생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답니다. 설명들이 많았다. 더그 대리라는 사람이 이제 가게도 집안을 털어보는 거야. 야, 니네 족보원 가져와봐. 조선시대 때부터 쭉 보는 거지. 그러면 막 이 사람은 사형당하고 이 사람은 막 범죄, 온통 범죄 집안이야. 그죠? 그럴 수 있지, 그죠? 가계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유전인자의 영향을 밝혀 범죄 성향을 설명하려 하였고, 그럴 수 있지. 이거 근데 뭐 하였는데 뭐가 자료가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워낙 이제 컴퓨터도 좋고 자료가 좀 방대할 경우에는 이럴 수 있지. 유전자로 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강아지 같은 것들도 어떤 종은 막 싸나워, 그죠? 어떤 종은 좀 착하고 온순하고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 뭐 유전적으로 좀 그런 게 있겠지. 그죠? 뭔가가 이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이건 옛날에는 뭐 자료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그래 한계가 있을 거니까 뭐 안 밝혔겠지만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뭐 성향이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화를 잘 내고 그죠? 화를 잘 못 참고 이런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개인적인 경험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났을 수도 있다. 그래 보는 거지. 롬브로서도 두개골 모양에 따라서 이제 범죄 유형을 이제 판별하였다. 결국 이제 뭐 사고를 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뇌니까 뇌의 어떤 모양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좀 발달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좀 쪼그라들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판별하려고 했다. 뭐 그럴 수 있지. 일리 있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해. 이거 맞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료가 부족하고 사례가 또 불충분해.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연구할 때만 해도 자료가 좀 부족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구하려면 또 연구할 수 있죠,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사진을 찍고, 그죠? 뭐 유전자 DNA 연구해가지고 뭐 볼 수도 있는 거지. 옛날에는 못했지만 요즘은 DNA 분석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방대한 자료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이때는 이제 생물학적 연구 그 이론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인과관계가 좀 불분명하고 사례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증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덮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사례도 충분히 쌓이고 또 인과관계가 좀 만들어지면 DNA 분석하고 이러면은 과학이 좀 발달해가지고 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모르지, 그죠? 하여튼 뭐 그랬다. 초기에는 실패했다, 그죠? 생물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실패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적 연구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뭐 사회학적 연구할 수밖에 없지, 그죠? 이후에는 이제 그 일탈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사회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듀르켐은 아노미 이론의 듀르켐의 아노미 이론이 대표적이다. 요건 이제 그 듀르켐은 개인의 탓이다. 개인의 탓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탈이 일어나는 원인이 개인의 탓이고, 요건 이제 그 머트는 사회 탓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봅시다. 아노미는 이제 무규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아노미가 뭐냐? 규범이 없는 상태. 그 무법천지라는 얘기지. 무법천지, 그죠?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그러니까 원인이 이제 급격한 사회 변동인 거지. 사회가 막 급격하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사회가 이제 변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법률 어떤 뭐 규범만으로도 쭉 살아올 수 있죠. 그 조선 왕조 같은 경우에도 뭐 유교 개념, 성리학 개념으로 쭉 살아옵니다. 그죠? 크게 뭐 사회 변동이 없으면. 그러다가 임진왜란 생기고 또 사회가 변동이 생겨가지고 막 시장 경제가 막 발달하고 이러면서 막 사회가 변동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막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이전에 조선 왕조 초기나 뭐 크게 전쟁 없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쭉 이어져 오는 거죠, 그죠? 성리학 개념으로 쭉 이어져 오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노미 상태가 없었지. 규범이 잘 작동하고 있던 시대였다. 그 물론 그 당시에 뭐 규범이 잘 지켜지고 성리학적 이론으로 막 한 게 아니고 역시나 그 백성들은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그죠? 백성들 힘들었어요. 뭐 다 떼먹고 있고 뭐 여기저기 막 백성들 쥐어짜가지고 막 자기 돈 불리고 있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규범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죠? 백성들 뽑아먹는 규범들이 작동하고 있었다.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일관성이나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혼동 상태. 그러니까 이때 당 조선 어떤 뭐 중기 이전에,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 예전에는 일반적인 어떤 성리학적 법칙으로 그 막 유향소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어떤 사람들이 그 막 머리 단발령, 그죠? 머리를 막 잘랐어. 머리를 잘라. 그러면 어디서 이 사람이 효도를 안 하고 머리를 자르냐? 신체 발부 수지 부모인데 머리를 왜 잘라냐? 이라고 유향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그죠? 때리고 막 그 욕하고 잡아 가두고 막 그랬어요. 유향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뭐 관리도 아니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관리도 아니고 아무런 어떤 어떤 권위도 없는데 지들이 이제 그 유향소를 구성한 사람들은 그 지방의 어떤 그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막 가르친다, 교육한다는 그 이념, 그 어떤 이유로 사람 잡아다가 패고 태형, 그다음에 가두고 뭐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시대였다. 그때는 이제 규범이 잘 돌아가죠, 그죠? 그런 어떤 그 억압적인 규범이 잘 돌아가는 시대였다, 그죠?
그런 시대였는데 그게 이제 임진왜란 터지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면서 막 이제 막 신분이 막 흔들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양반이 많아지고 그런 시대.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개인들의 행위를 이제 규제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어떤 사회 규범이 이제 사라지는 혼동 상태가 발생하게 되죠. 이런 무규범 상태가 이제 아놈이다, 그죠? 듀르켐은 다양한 규범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는 특히 더 그렇죠. 더 혼돈해. 지금 막 남녀 간의 갈등, 또 뭐 세대 간의 갈등, 뭔가 갈등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뭐 갈등을 이제 봉합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잘 통합을 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자꾸 여기 갈등만 일으키는 거야. 어떤 세력이 있죠. 그건 이제 나라가 좀 망하기를 바라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력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세력들이 자꾸 이제 뭐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거지. 여기 세대 간의 갈등, 뭐 남녀 간의 갈등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결혼 못 안 하게 하려고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막 넘치게 있으니까 옛날보다 더하지, 이거죠. 옛날보다 더하지, 더 혼돈의 상태지. 다양한 규범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햄버거 먹는 가게 앞에 가가지고 막 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욕하고 막 이런, 그죠. 그런 규범들이 있어요. 지들끼리 규범이지, 그죠. 그런 규범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노미가 일반적이다, 일상적이지, 그죠. 햄버거 막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고기 먹는다고 뭐 욕하고 막 이러죠, 그죠. 왜 식물을 먹어야 되지 왜 동물을 먹냐고 막 욕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상적인 현상인 거지, 라고 지적하면서 아노미는 사회 전체를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불안정 혼돈 상태가 사회 전체를 막 흔들어 제끼죠, 그죠. 불안정하게 한다. 이게 목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흔들리길 바라는 세력들은 이게 목표인 거잖아. 사회를 막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의 삶과 삶의 가치나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 그죠. 이게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세상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응? 그죠? 상실하게 만드는 거.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죠.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이제 상실하는 게 목적이지,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가치와 삶의 가치와 목표가 상실하는 상황. 이거 뭐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쭉 건전하게 돌아가는, 그걸 이제 망가뜨리는 거지. 이거 그러면 남녀간의 갈등을 막 부추겨가지고 결혼을 안 하게 하고, 그죠? 그다음에 뭐 취직 세대 간의 갈등을 이렇게 해가지고 취직을 어렵게 만들고, 응? 막 우리나라 기업에 있는 우리나라 기름이 납니까? 뭐 자원이 납니까? 그저 그냥 사람도 공부시켜 가지고 좋은 제품 만들어 가지고 그거 수출해 가지고 돈 벌어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기술을 빼가 버려. 연구를 막 해놨던 10년 20년 돈 들여 가지고 했던 기술을 빼갖고 중국에 팔아먹고 중국에 넘어가. 이러니까 우리나라 기술 다 뺏기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도 위축되고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취직이 안 되고, 또 결혼하려 했더니 남녀간의 갈등, 그다음에 애 낳으려니까 또 뭐 드라마 언론 이런 일반적인 언론 TV 같은 거 보면 막 결혼도 막 안 좋게 막 묘사를 해요. 행복하게 사는 거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걸 막 강조를 해.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결혼할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존에 있던 규범들이 다 무너지는 거지. 개인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어떤 세력이 있다니까. 이런 걸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세력. 그런 세력들 때문에 이제 개인의 어떤 삶의 가치와 목표가 이제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일탈이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듀르켐은 좀 개인을 중심으로 보는 거지. 개인이, 그죠? 삶의 가치와 목표를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뭡니까?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때문에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의 가치와 목표가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노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일탈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그것도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듀르켐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머튼이라는 사람이 다르게 보는 겁니다. 봅시다. 사회 탓을 하는 거지. 이 사람은 개인 탓을 하는 거고, 그죠? 사회 탓을 합니다. 머튼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간의 어떤 괴리 상태를 아노미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의 괴리가 뭐냐? 문화적 목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대학 입학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 취직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런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도적 수단이라는 게 뭡니까? 뭐 내가 취직하고 이제 공부를 하고 뭐 공정하게 이제 시험 봐서 어떤 뭐 수능을 봐서 아니면 뭐 내신을 잘 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그래갖고 이제 취직을 하고 이런 어떤 수단들이 무너지는 거야. 그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수능도 안 보고 공부도 못 하는데 그냥 뭐 그냥 특혜를 받아가지고 막 대학에 막 좋은 대학에 막 들어가. 나보다 내가 목표하는 대학에 막 들어가. 난 막 잘리고. 그 어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막 가족끼리 막 이렇게 막 뒤 봐주고 막 뽑아주고 그죠? 거기 이제 공정하게 시험 쳤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했지만 떨어지고 떨어진 이유가 뭐냐? 그냥 지들 자녀들 뽑아주고 특혜로 뽑아주고 했기 때문에 시험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해? 자기 자녀들 뽑아져 버리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적 그죠? 수단이 이제 망가지는 거지. 공정이 무너지면서 이제 목표도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목표가 있는데 그 수단이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이 상태를 이제 아노미 상태라고 정의한다. 그죠?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또 문화적 목표와 그죠? 그 사회가 인정하는 제도적 수단. 그러니까 자 공부를 하고 뭐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어떤 어디 취직할 수 있게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취직하려면 아니면 공무원이 되려면 이런 어떤 자격이 되면 그리고 점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단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공부를 이렇게 대학교 학점을 이렇게 받고 뭐 영어 공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이제 원서 내면은 뽑히겠네. 그 목표만 이루면 뽑히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아무리 해도 떨어지는 거야. 왜?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뽑아버리는 거야. 자기 자녀를. 그러니까 아무리 100점 맞고 만점 맞으면 뭐해? 떨어져 버리는데. 응? 자기 자녀가 막 뭐 빵점 맞고 뭐 10점 맞고 하더라도 100점 맞고 뭐 1000점 만점 맞으면 뭐해? 이 사람 자기 아들 딸 뽑아버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제도적 수단과 이제 차이가 나버리는 괴리가 난다. 아노미가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지. 목표가 못 이룬다는 얘기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상태를 이제 아노미 상태를 한다. 머트는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적응할까? 아노미 상태가 일어났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청년들, 그죠? 이런 상태죠. 적응하는 방법,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 이렇게 있답니다. 봅시다. 하나씩 설명합니다.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이제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 이제 동조. 이렇게 뭐 받아들인다, 오케이 문화적 목표가 이제 그렇게 결혼하고 취직하고 이렇게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목표와 제도적 수단. 지금 이제 누구는 특례로 들어가고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고 그런 게 있으면 난 그냥 거기에 또 맞게 받아들인다. 이게 동조. 그죠? 아니면 자기 아들 딸이겠지. 그죠? 어떻게 봐는 그런 사람도 동조. 그다음에 문화적 목표는 수용하되 제도적 수단은 거부, 혁신. 야 이거 방법 이게 잘못됐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상해 지금. 지금 수능 아무리 만점 맞아도 떨어져. 의대에 떨어져. 이거 뭐야? 잘못된 거다 이거. 혁신하자. 고치자. 바꿔달라. 그죠? 주장하는 거. 그다음에 의례주의. 문화적 목표는 거부.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 나 결혼하고 취직 안 할란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제도적 수단은 이제 수용.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어떤 수용, 혁신할 생각은 없고, 그냥 문화적 목표를 이제 안 해버린다. 이거 뭡니까? 취직하고, 결혼하고, 육아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고, 지금 수단은 그냥 그냥 해. 그냥 받아들이는 거. 도피주의는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 모두를 거부해버려. 그러니까 문화적 목표라는 게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포기. 그 다음에 제도적 수단, 나 공부도 안 할래. 이건 공부는 하네, 그래도. 의례주의는, 그죠? 그냥 의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는 하는 겁니다. 그죠? 불만은 있지만 그냥 따라가는 거고, 그죠? 얘는 그냥 다 포기, 도피주의. 난 다 포기할래. 그죠? 목표도 포기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그죠? 노력도 안 하겠어. 그죠? 그냥 배급이나 주세요. 이런 거지, 도피주의. 그죠? 반역은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 수단을 모두 거부. 야, 이거 지금 잘못되고 있다. 새로운 목표, 수단. 목표 새로 잡고, 수단도 새로 잡아. 반역이죠, 그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개인들이 적응하는 방식이네. 그러니까 이거 아노미 상태에서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할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다, 그죠? 머트는 아노미 상태에서 개인의 적응 방식이 이제 다른 것은 어떤 사람마다 달라, 그죠? 다 골라서 행동하겠지. 개인이 그렇게 다른 것은 개인이 사회와 가정에서 형성한 어떤 자아, 인성, 가치관 등의 어떤 사회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와 결과 그 사람이 또 어릴 때부터 그 뭐 어떤 집에서 자랐고, 그죠? 어떤 친구가 있고, 어떤 영화를 봤고, 어떤 책을 읽었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험들이 이제 결과로 요 한, 둘, 셋, 네 개, 다섯 개 중에서 골라서 행동하겠지, 그죠? 그런 결과다. 일탈은 개인이 문화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갖지 못한 경우에 일어난다. 그죠? 목표가 있는데 어떤 결혼 대학 취직하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 육아하고 이런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수단이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남녀 간의 갈등 때문에 결혼도 못 하고 취직할래 했더만은 또 막 뭐 자기 아들 딸 막 취직 뭐 불법으로 뽑아줘가지고 자리도 없어. 그냥 뭐 이런 상황이다. 애를 기르려고 했더만 또 막 결혼하려고 그랬더만 또 뭐 결혼하면 또 애 키우는데 힘들고 어쩌니 막 이런 막 TV에 막 안 좋게 나오고, 응?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는 이제 일탈이라는 거죠. 아유 막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일탈에 관한 이런 어떤 머튼의 이론은 일탈이 다양한 어떤 문화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수단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적 수단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제도적 수단이 딱 있어. 그래갖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시험에 뭐 100점부터 쭉 뭐 빵점까지 쭉 해가지고 그 등수를 매겨가지고 야 1, 2등은 뭐 하고 3, 4등은 뭐 하고 4, 5등은 뭐 하고 이게 상당히 공정하긴 하죠, 그죠? 대신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좀 완화하자라고 해갖고 한 건데, 완화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이냐, 부모가 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이제 그 또 취직하고 뭐 대학 가고 이런 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시험 순으로 안 하게 되면 성적 순으로 막 하니까 막 경쟁이 심하다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러면 성적 순으로 하지 말고 뭐 다른 방법을 찾자라고 하니까 결국은 부모 재산 돈 많은 사람은 뭐 이렇게 좋은 어떤 자리 가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성적 순으로 나누는 게 가장 공정하죠, 그죠? 근데 공정하고 깔끔한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이제 뭐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이제 얼마나 많이 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나눠지는 거지. 그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시험으로 나누는 게 가장 편하죠, 그죠? 가장 합리적이고. 근데 또 경쟁이 너무 심하고 어쩌고저쩌고 압박이 심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것만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수단, 제도적 수단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갖추지 못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 사회 탓, 그죠? 사회 탓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한계에 기인한다. 정말 강조한 것이다. 사회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일어났다. 일탈이 일어난다. 요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 스스로의 어떤 삶의 가치와 목표가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다. 요건 이제 생물학적으로 연구했는데 증거가 부족해. 실패.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짧은 내용이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그냥 뭐 해설을 좀 보태서 이제 설명이 많습니다. 그죠? 봅시다. 문제를 봅시다. 어렵지 않죠? 내용 일치 같은데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에 대해 이해하는 기억이 뭐지? 머튼이죠, 머튼. 머튼. 이 사람 목표와 수단이 괴리된 상태. 이것 때문에 이제 아노미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일탈이 일어난다. 5번, 답만 봅시다. 이거 뭐 쉽잖아. 5번, 문화적 목표와 수단을 모두 받아들이는 동조. 동조는 모두 받아들입니다. 그죠? 목표와 수단을 모두 받아들여요.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는 거지. 그죠? 동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특혜를 받는 사람인가? 그죠? 동조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는 것, 그러니까 동조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하는 것 맞지?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게 바람직한가? 예? 바람직하다 안 하다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요? 응? 그 일탈이 나쁘다라는 얘기도 없잖아요. 물론 일탈이 너무 세가지고 범죄로 가면 안 되지. 근데 간단한 일탈은 상관없잖아. 그죠? 간단한 일탈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여기 지문에도, 그죠? 그리고 어떤 동조를 하고 혁신을 하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도 없었잖아요. 그죠? 단순히 현상을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그죠? 아노미가 일어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개인이 이제 목표를 상실한 거로 이제 보는 게 이제 요거 이제 뒤르캠이고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 자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뭐든. 그렇게 설명하는 사회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거지. 그게 뭐 바람직하다 안 하다 이게 보는 거 아니죠. 그 일반적으로 뭐 뉘앙스를 봐서는 분위기를 봐서는 추론해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는 걸로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지금 이 아노미가 나타나고 규범이 막 흔들리는 사회, 바람직하지 않다로 보는 게 일반적인 뉘앙스는 드는데 그건 뭐 추론이고, 그죠? 여기서는 일단은 바람직하다 안 하다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언급이 안 돼 있죠. 언급이 안 돼 있다 뭐다? 추론이죠, 추론, 그죠? 5번이 틀렸습니다. 2번 봅시다. 2번 뭐 간단한 뭐 적용 추론 문제인데 윗글에서 그 보기를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윗글의 내용. 보기 봅시다. 1960년에서 1970년대 이때 막 경제가 막 발전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좀 막 그 막 뭐라 그래야 되나 막 경제 성장이 막 엄청나게 되고 막 호황이 있죠, 호황.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가 전체 붕 뜨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 좀 눌러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는 다 때려잡았지만 그 인플레를 잡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야 돈 막 호황이니까 막 펑펑 써 괜찮아 라고 하면 이제 환락에 빠지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래 되잖아요. 그걸 이제 누르는 인플레로 나타나는 어떤 그 사회적으로 붕 뜨는 거, 그죠? 막 펑펑 쓰는 거 그런 걸 좀 막으려고 그런 일환으로 한 겁니다. 일부러 막 사람들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이게 또 뭐 군사 정권이 어쩌고 저쩌고 독재가 어쩌고 저쩌고 그럴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죠? 뭐 자고 나면 땅값 집값 오르고 막 취직도 막 뭐 대기업 원서만 내면 가고 막 골라서 가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는 거야. 지금 한 40대 50대 이런 사람들, 그죠?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좀 이제 누를 필요가 있다, 그죠? 사람들이 들뜬 마음을 누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막 사람들 일부러 괴롭히고 막 이렇게 단속해가지고 괴롭히겠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나쁜 걸로 자꾸 묘사를 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꾸 이제 안 좋은 걸로 묘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죠? 봅시다. 1960년에서 1970년대 정부는 여성의 짧은 치마와 남성의 장발을 이제 퇴폐적인 풍조로 이제 규정하고, 그죠? 이러면 안 된다. 짧게 치마 입지 마. 그다음 장발 하지 마. 일탈하지 마. 돈 많이 번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건전하게 살아. 퇴폐적인 풍조를 규정하고 엄격하게 단속하였다. 그죠? 경찰은 잘 들고 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단속하고, 이건 뭐 야 누구는 짧고 누구는 길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절대적으로 조금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 무릎이 몇 센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들고 다닌 거지. 그 뭐 단속은 해야 되는데 그럼 뭐 기준이 없으면 뭐 자기만 뭐 중구난방이죠, 그죠? 경찰이 야 누구는 짧고 누구는 기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때 단속 기준은 무릎이 20cm였죠. 요게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지만 단속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없이 막 그냥 단속해라 그러면 경찰이 무슨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경찰 지 마음이지. 그러면 안 되지. 객관적으로 한 20cm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거 막 비웃으라고 한 게 비웃고 그러면 안 돼요. 남성의 장발 기준 단속 기준은 성별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긴 머리, 그 옆머리가 이제 귀를 덮거나 뒤쪽 머리카락이 옷깃을 덮는 머리, 이렇게 이제 딱 기준이 정해진 거야. 지금 뭐 비웃고 그럴 게 아니라 이거 수능 칠 때도 그렇죠. 여권 같은 경우에는 귀가 보여야 되는 거지. 그죠? 귀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갖고 누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튼 그런 어떤 기준입니다. 그죠? 이거 막 20cm여서 막 웃고 그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지 단속을 할 거 아니야. 단속에서 적발되면 대부분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게 이제 불법이니까. 연행해가지고 이제 훈방을 합니다. 이거 뭐 잡아가두고 구속시키고 막 교도소에 넣고 그런 게 아니고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훈계를 합니다. 훈방 조치. 혼내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죠? 부모님 오시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혼내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지금은 치마가 짧다거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경찰이 연행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치? 지금은 자유로입니다. 자유시대죠.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보면 점점 자유를 조금 좀 뺏어가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말라. 꼭 자유가 필요한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죠? 그리고 뭐 카톡 같은 경우에도 좀 뭐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카톡으로 주고받는 내용들을 나라에서 들여다 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자유를 조금 이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문제입니다. 큰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안 돼. 하여튼 어쨌든 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런 어떤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법이었는데 지금은 합법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동일한 행위를 할지라도 사회적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서 일탈로 여겨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짧은 치마를 입는다든가 뭐 장발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불법이 아니죠. 옛날에는 불법이었지, 연행됐으니까, 그죠? 동일한 행위를 할지라도 사회 규범이나 행위 양식에 따라서 일탈이나 어떤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은 이제 범죄가 아닌 거지. 근데 일탈이긴 해요. 지금 막 짧은 치마 입고 돌아다니고 막 좀 머리 막 이상하게 길러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일탈이잖아, 그죠? 일탈입니다. 불법은 아닌데 일탈인 거지, 그죠? 일탈이긴 하다. 요런 예보다는 요건 이제 그 조선의 단발령 요런 걸 설명하는 게 좋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조선 시대 이제 이전에는 이제 머리를 기르는 게 일반적인 어떤 그 관례였고, 그죠? 머리를 자르면 안 되지. 자르면 안 돼. 그 부모님이 물려준 머리카락을 왜 잘라? 이래갖고 이제 그 불효다 이렇게 한 거지. 그래갖고 그 유향소 이런 데서 이제 그 머리 자른 놈 잡아가지고 패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선 단발령 내린 이후부터는 이제 머리 자르는 게 불법이 아닌 거지, 그죠? 그래 봐도 되고. 한번 봅시다. 뭐 너무 좀 장황하게 설명해서 그런가? 좀 별론가? 그래서. 하여튼 또 영화 뭐 이 정도 보고 또 뭐 업그레이드 영상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또 업그레이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 넘어갑시다.